네, 이슈 진단입니다. 이 대선 이후에 정책 공약,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복적으로 자주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리츠홀딩스의 이영환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선자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예. 그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공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우리나라도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는 일단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보유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떤 업종이다, 산업이다 하기 전에 새로운 지도자 교체는 증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 대선에서도 그러한 경험치들이 있고요. 대선 이후에 증시의 흐름들을 긍정적이고 좋았다는 게 지금까지의 통계치인데요. 이러한 통계치를 무시하고 시장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선거 이후에 증시 상승률이 얼마나 좋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25년간 역대 정권 취임 1년간 코스피 상승률인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취임 1년 동안은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다는 통계치가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미국 서브프라임과 리먼 사태 등과 맞물리면서 증시가 2000 고점에서 무너지다 보니 외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임 1년 동안은 평균 30% 정도의 코스피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준 것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보통 취임 1년 안에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다 보니까 뭔가 변화된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였고 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제가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면서 증시가 레벨업이 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이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좀 성장을 했다 보니까 이제는 후진국처럼 정권 교체로 인해서 경제나 사회 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도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면 증시가 오르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통계치가 증명해주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과거의 통계치를 살펴보니까요. 대선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좀 양호했다, 좋았던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향후에는 어떤 업종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걸로 보시는가요? 일단 전통적으로 재정 집행으로 경기 부양을 이어간다면 가장 수혜가 되는 업종은 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업종과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도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정부가 빠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 경기 활성화 조치나 신경제개혁 등과 같은 대규모 정부 정책을 발표한 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많은 부분이 대규모 투자나 내수 관련 분야에 집중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통계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정권별로 상승한 상위 업종은 또 다릅니다. 이번 대선도 박근혜 당선인의 개별 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보수 집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보수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보유세 인상 반대,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을 반대하는 등 이 부동산 경기에 우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건설업종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그에 따라서 건설업종이 양호하게 상승하고 있겠죠. 두 번째로 지켜봐야 할 정책은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그리고 하우스푸어 정책인데요. 이 금융권이 안고 있는 대출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보증해줌으로 인해서 돈이 순환되는 효과와 함께 국민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하면서 금융권에도 긍정적인 업황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지만 이공계를 전공을 했었고 이공계 정책이 많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했고 과학기술부를 부활한다는 정책도 있는 만큼 기초과학과 통신 IT 분야의 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으로는 이 부동산 정책 수혜 기업은 국내 비중이 높은 대림건설과 건설주
탑픽인 현대건설을 좀 제시하겠고요. 금융권 정책으로는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클라우드 분야의 더존 비전과 한글과 컴퓨터, 기초과학 분야의 서린바이오, 그리고 LG 부분의 KMW와 같은 중소형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하게 나눠가지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그에 따른 기업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각 후보마다 공약 정책에 해드는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많았습니다. 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증시 영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민주화가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일단 한국이 수출 위주의 대기업 체제가 강하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공정거래 확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걱정하던 출자 총액 제한 제도는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의 경우에도 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이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현행 15%에서 10%로 제한하기도 하고 단계적으로 향후 5년간 1%씩 추가로 낮춰서 최종 5%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금융기업을 보유한 대기업들도 일단은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여러모로 있기는 하지만은 이 경제민주화 정책은 시장을 위축시킬 만큼 우려하던 사항은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8대 대선 박근혜 당선인의 확정으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시장에 우호적이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대선이 아니죠. 사실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해야 하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잘해야 결국 우리나라 증시도 긍정적이겠죠. 미국의 재정 절벽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최근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정 절벽은 해결된 듯한 보일 정도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믿을 건 실적과 수급이라는 증시 격언을 볼 때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는 한결 마음을 놓이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반대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재정 절벽과 관련한 이슈가 부분적 합의라도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눌림목을 노려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항상 시장에 너무 취하지 말고 객관적 변수를 고려하는 자세가 지금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이 대선 후의 정책 공약, 정책 방향과 관련된 시장 이야기 정확히 진단을 해봤습니다. 린츠홀딩스의 이영환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